우리가 잠깐 쉬었는데 우리 원래는 깡 선생이 조선족 문제를 조금 하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 조선족 문제가 좀 비중이 있는데 반해서 그래서 좀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김도희께서 에볼라 바이러스 주제가 좀 유사하네, 그죠? 매독과 에볼라 바이러스. 이번엔 뭐 바이러스 특집 하지 뭐. 바이러스 특집. 우리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언비어들을 하나씩 그렇죠. 점검해보는 그런 방송 아닙니까? 원래 괴담 특집이었는데. 괴담 특집이었는데 바이러스 특집이 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정부 입장에서 이제 그런 나쁜 짓들을 그렇지. 슬금슬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구체적인 물증으로 증언과 물증으로 확정이 된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죠. 에볼라도 뭐 거의 사실이긴 하니까, 그지? 근데 이게 너무 과장되고 부풀어져 있는 면이 없잖아 있는 거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영화에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고 옛날에 저 예전에 M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 병이 뭐 에볼라다 어쩐다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M이요? 네. 코로나 나온 거. 참 오래됐다 M. 그죠? 이거 아닌가요? 맞아. 진짜 무서웠는데. 요번에 그럼 주제 음악을 아마 M으로 한번 제가 찾아보도록. 좋다. 좋다. 좋다고? 딱 맞는다. 알겠습니다. 김도인 어떻게 준비되셨으면 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에볼라 바이러스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에볼라 이제 바이러스 이름이 에볼라이고요. 바이러스 종류 중에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출혈열이니까 당연히 피가 나고 열이 나는 증상을 동반하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을 보면은 되게 끔찍한 사진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출혈을 동반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제 어떻게 끔찍한데요? 왜냐면은 그 안에 장기들을 파괴하면서 녹아내려요. 출혈이 안에 그 내장 장기에서 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 막 그 피부에 막 되게 큰 그 괴사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징그럽게.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이 출혈열 중에서 이제 내장 장기가 파괴되면서 녹아내리는 게 그 에볼라 감염자 중에서 사망하는 경우에 50%만 해당된대요. 그래서 뭐 100% 다 내장 장기가 출혈하는 거는 아니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나머지 50%는 어떻게 죽어? 50%는 내장 장기 출혈이 없이 그냥 죽어요. 그냥? 네, 깔끔하게?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발병했었던 거 얼마 안 됐어요. 1970년도에 발견됐어요. 콩고 지역에서. 그래서 영국 의학 박사께서 발견하고서 이름을 에볼라라고 지었는데 몰랐는데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그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그 이름을 명명하잖아요. 근데 그 지역명으로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관례처럼 돼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뭐 우리가 되게 부산 무서워하는데 예, 그러면 그 지역이 아예 뭐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악영향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지역명을 피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옆에 그냥 강가 이름을 따서 에볼라라고 붙였대요. 그게 뭐야? 전체가 이제 한강 뭐 그신 거잖아. 근데 한강이면은 한국에 있는 강이라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기 쉽진 않으니까 큰 유명한 강이 아니고서는. 근데 실제로 그 에볼라가 그 강 이름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 이름은 그냥 막 졌다. 네네. 그래서 실제 그 에볼라 바이러스 중에 5종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왜 괴담으로 하려고 했냐면 인터넷 사진이 이제 끔찍한 데다가 이거 공기로 확산되더라라는 게 막 유포돼서. 그래가지고 그 사실 아니야? 네. 아프리카 이번에 막 발생했을 때 그 발생한 나라 지역에 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걸 막 행사 같은 걸 취소시키고 취소해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네. 그때 모 여대에서 무슨 유엔 주관하는 뭐 회의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 참석하는 아프리카 숙모여대 덕성여대였던 걸로 기억해요. 네, 아, 그래요? 네, 덕성여대. 네. 삐 처리하는 걸로. 그것 때문에 그 언론에 인터넷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죠. 무개념이라느니 뭐 또 여대 욕까지 싸잡아가지고 갑자기. 네. 필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나이지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전혀 이제 해당 학생들이 없었는데, 해당 지역이라고 하냐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니랑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여기 지역에서 이제 발병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가 참가자는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프리카 전체 참가하는 거를 거부했었던 거예요. 이게 전염병이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에볼라 발생한 지역이 어딘데요?
지금 말한 서아프리카의 3개 국가요. 기니, 시에라리옹, 라이베리아 여기요. 근데 이제 다 왼쪽에 몰려 있는 애들인가요? 네네. 그 서쪽 중에서 나이지리아 국가에 참가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이 3명의 학생들이 못 오도록 신청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입국이 안 된 상태에서 막 UN 인권에다 제소하고 그랬는데 실제 나중에는 나이지리아에서 발병했어요. 1명. 그래서 이제 발병국으로 지정됐었어요. 그러면 무개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만약에 네네.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퍼졌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다. 네네.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는데 선지적인 어떤 와. 지금 결과적으로 나이지리아도 발병 국가에서 4개로 포함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그 사람들이 싸잡아가지고 아프리카 다녀온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을 뭐 안 해야 된다거나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서 위험을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 아프리카 지형 보시면 가운데 지역은 다 사막화돼 있고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크지만 해변가를 따라서 주변부로밖에 살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몰랐어요. 네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나중에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인종 분쟁 이런 게 심각한 것도 개발이 되게 어려운 국가예요. 정착하기가. 왜냐하면 지형은 굉장히 크지만 생존하기 적합한 지형이 그냥 테두리 땅밖에 없는 상태. 근데 이제 아프리카 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 그 발병 지역 국가는 지금 격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당 국민들이 밖으로 출입이 안 돼요. 아, 네네. 그래서 이제 공기로 확산된다 이런 위험인식이 있었는데 실제로 공기로 확산되는 그 유형이 있어요.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5가지 종류인데 2가지가 지금 공기에 확산된다고 이제 얘기되고 있거든요. 레스틴이라는 그 바이러스 자체는 확정되어 있고 공기 확산된다는 게. 에볼라가 그럼 5개 종류가 있고. 네네. 5개 이제 변종들이 있어요. 네. 얘들 뭐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네네. 그래서 이거 확정됐고, 그리고 요즘에 문제된 게 자이르 변종이라는 것도 공기로 확산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위험인식이 커졌거든요. 그럼 지금 발병한 거는, 그럼 괴담이 아니고 진짜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실제로 처음에 이제 3월달에 발병했었는데 그 발병된 바이러스 변종이 뭔지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이르 변종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 뭐 신종 바이러스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갑자기 궁금한데, 네. 독실이가 알 것 같은데 변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변종인지 어떻게 알아? 눈으로 보면 얘가 다른가? DNA 검사를 해보면 알죠. 바이러스의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그래요? 어떤 종류인지. 그럼 차이가 그러면 같은 종류면은 DNA가 똑같아? 똑같지는 않아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는데 주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우리 독감 같은 경우도 매년 달라지잖아요. 유행하는 것들이. 네. 그런 식으로 그거를 카테고리를 묶을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예. 근데 이 자이르 변종이 왜 굉장히 무섭냐? 아까 얘기할 때도 한데 치사율이 뭐 80-90% 육박해요. 감염되면 거의 다 죽는데 이게 80-90% 치사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공포스러워하지만 다행인 게 그만큼 전이가 안 되는 거죠. 거예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네네. 왜냐하면 전염시키기 전에 죽어버려요. 숙주인 인간이. 그러니까 그 치사율이 높을수록 사실은 안전한 거네. 네. 근데 뭐가 되게 공포스럽냐면 이 치사율이 80-90%에 육박하는 자이르 변종이 공기로 감염될 수 있다 여부가 분분한 거예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근데 치사율이 90%인데 공기로 감염된다 그러면 거의 공포 상황인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한때 이게 약간 중국 쪽에서 이런 의견 발표가 있어서 사람들이 또 중국 놈이 막 이런다 해서 비하하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중국 전문가가 그 에볼라 자체가 공기에 감염될 수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전 공기로 감염된다고 해서 진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그 공기가 같이 접촉되면 이렇게 감염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야? 왜냐면 의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발표 자료 읽어보니까 에볼라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피나 체액 같은 땀이나 이런 뭐 혀에서 이런 거 침 같은 걸로 감염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자랑 신체적인 접촉을 하면 감염되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재채기 하거나 이러면 공기 중에 이 사람 침이 떠돌잖아요. 중국 연구자 말로는 공기 중에 수증기 입자에 이 사람 체액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전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콧물 흘리거나 침 흘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떨어져서 굳으면 먼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발표한 상태인데 실제
WHO에서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발표하기로는 입장을 공기 감염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확정을 내린 상태. 근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분분하지만 WHO? 네네. 그래서 WHO가 뭐 후? 네, 후. 네. 거기에서는 국제기구잖아요. 네, 국제기구. 네. 거기에서는 공기로는 전혀 안 된다라고 네, 확정했다라는 거죠. 공기로는 전혀 감염이 없고, 그러니까 체액이나 피로 통해서만 직접 접촉해야지 감염될 수 있다. 아니면 그 직접 접촉한 그 기구, 병원 기구들을 통해서는 주사바늘이나 네네 주사바늘 같은 것을 이런 거. 네. 전문가들 중에 반대 여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근데 실제로 이게 왜 무섭냐면 미국처럼 최강의 그 보건 시설을 갖춘 나라에서 실제 감염자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미국도 발생했어요? 네. 예. 그리고 이게 치료자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단순히 환자들로 확산되는 게 아니고 지금 사망자가 4,500명 정도 이르르는데 4,500만이요? 4,500명이에요. 예. 네, 근데 이게 얼마 안 돼 4,500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전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발병하고 지금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퇴치하지 못하고서 이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이제 120배 이상씩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에볼라가 문제가 되는 거는 올해 3월 정도 된 거야? 네네. 그리고 7개월이 지나는 동안 4천 몇 명?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4,500명. 4,500명이 그 동안에 죽었다. 네, 그리고. 이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다. 네, 그래서 에볼라가 3개국 이상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 다음에 사망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한 게 처음이래요. 그래서 실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해서 자꾸 국가적으로 협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 위기다라고 해서 문제가 많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치료자에 대해서 그 간호원들이 이제 감염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위생 수칙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감염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데 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안전 수칙을 안 지켜서 발병한 건지 아니면은 정말 공기 중으로 이렇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면 저는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들끼리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5개 바이러스 중에서 그래도 최소한 2개 정도는 확실하게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있는 애들이네? 그러니까 하나는 확정되고 자이르 변종이라는 건 이제 의견이 분분한 상태. 변종 중에 날개가 달리거나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건가? 죄송합니다. 예, 딴 얘기했고, 예. 네. 근데 원래 변종이라는 것이 발생하다 보면요, 공기로 전염이 안 되다가 또 전염되는 게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 조류 독감은 사람이 감염이 기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네. 종간 장벽이 있어요. 조류들이 걸리는 병은 사람한테 걸리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에이즈 같은 경우에 무슨 원숭이가 원래 걸렸었던 병이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않은데 사람한테는 치명적인 병이고 이런 식으로 종간에 따라서 좀 다르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조류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변종이 발생함으로써 사람도 감염될 수 있을 거다라는 예측들을 했고 실제로 사람이 감염되거든요. 이제는. 진짜? 예, 감염돼요. 괴담 아니에요? 아니요, 감염되는데 그게 치료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치사율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안 알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성 질병들은 언제든지 전이가 일어나게 되고 변이가 일어나게 되고 그게 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온건해져요. 보통 온건해지게 되는데 지금은 공기로 감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모르겠다. 근데 이야기하다가 침을 튀는 걸로 감염되는 건 타액 감염인 거잖아요. 네네. 공기가 아니라. 그건 또 이제 공기 감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그건 타액인 거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하면 어느 정도 그거는 막을 수 있는 거. 그렇군요. 정리를 하면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제 3월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괴담도 있다라는 거죠. 거기서 괴담의 핵심은 공기 중으로 전염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근데 그거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있고 WHO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규정한 상태다. 네. 라는 거죠. 그게 쟁점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한데, 1976년에 처음 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대요. 네. 76년. 예, 근데 이제 그 변종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하는데, 또 공기 감염은 희박하다라는 입장이 아직은 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 네.
이게 좀 무서운 게 그 관리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 감염자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경로에 대해서 이 사람들 차단해서 관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발병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 수치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의료진들이 거기서 봉사활동하고 있는 경우에서 굉장히 사망자가 400명 이상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면 의료진이 400명? 네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 붕괴됐으니까 그 빠르게 이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아프리카 지역이 미신이 많이 있어서 전염병이 창궐하면 그거를 이제 외부에서 온 의료진 탓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의료를 거부하거나 이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뭐 시체를 격리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시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신체적 접촉하는 게 매장의 풍습이기 때문에 질병이 계속 빠르게 확산돼. 그리고 여기 이제 수원이 확보가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손을 세척하거나 세균을 이제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게 에볼라 감염자 치료하거나 이런 썼던 물이 땅속으로 침투하면 그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이제 이게 전염이 된대요. 그리고 들었던 얘기 중에는 이제 원래는 박쥐로 인해서 전염이 되는데 그래서 박쥐를 못 먹게 해야 되는데 박쥐를 먹는 그 지역이 있다고. 그래서 이 숙주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파악된 게 원숭이랑 이제 과일박쥐라는 게 이제 중간 숙주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심각하게 왜 원숭이는 이해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랑 접촉하는 기회가 많으니까 박쥐가 숙주인데 왜 인간한테 전염되지 않을까. 서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박쥐를 먹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과일박쥐가 최근에 기사에 나왔는데 100마리 정도 한국에 수입됐어요. 여기 과일박쥐가. 왜요? 왜냐면 이거 애완으로 키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과일박쥐를요? 근데 이 종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더 위기가 확산돼서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실제로 동물원에 있는 박쥐들도까지 막 의심을 받고 있는데 동물원 입장에서는 그 동물원에 사육되는 박쥐들은 과일박쥐종이 아니다라고 말은 한 상태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로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지만 완벽하게 동식물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에 관련된 것들은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상태. 그래서 그 100마리 수입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서 들어왔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 보니까 실제로 봉사하거나 선교를 통해서 갔다 온 사람들도 있고 발병이 선포되고 난 뒤에도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뭐 의료봉사나 뭐 종교봉사 때문에 이렇게 갔을 경우 다시 들어와서 이제 관리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됐었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에 막 부랴부랴 보건당국에서 이제 조사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제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잘 안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과일박쥐 키우시는 분들 연락 주세요. 왜 연락하지 마십시오. 관리해야 돼.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가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실제로 위험하긴 하지. 그렇죠. 그러면은 한번 난 궁금한 게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디모 여대에서 막았잖아요. 아프리카 확실하지 그 당시에는 결정되지 않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막았어. 근데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고려한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 지역에 아직 발병이 확정되지 않은 아프리카 국가의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면 의료 지원이나 종교적인 선교 활동, 그런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의 출국 자체를 막는 것.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식물이나 동물에 대한 수입을 막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디모 여대가 했던 행위가 타당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디모 여대가 완전히 다 입국을 거부했던 건 아니고 발병 지역 사람들은 못 오게 하고 나머지 이제 다른 서부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 참가자들은 들어오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공격을 한 거지. 왜 아프리카 사람들 흑인들을 개념도 없이 데리고 오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됐던 게 좀 정리하면서 갑시다. 아프리카 사람들의
입국 자체를 D 여대에서 허용한 거를 대중들이 반대한 거야? 예. 아니요. 반대한 걸 비판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금지시킨 걸 비판한 거예요? 아니면 들어오긴 했어요. 일부는 들어왔고 일부는 안 들어왔다면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오게 일부를 막은 걸 비판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일부라도 들어온 걸 비판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알고 있기로도 아프리카 지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디어대에서 막으려고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비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이제 서명 운동하고 해서 초반기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비판 많이 했는데 실제로 디모여대에서만 이거를 입국 금지시킨 게 아니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이거를 계속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참가하는 그 사람들을 다 차단시켜요. 네. 그래서 무슨 수학 경시 대회 이런 데서 아프리카 지역 그 수학자는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이런 거. 네. 예. 지금 실제로 그러고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사태가 심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발병 지역도 지금 격리 조치돼 있는 상태여가지고 비난이 있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기로 전염되는 게 아닌데 공기 전염자처럼 발병 지역을 차단해놓고 실제로 이 사람들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나라여서 외부에서 의료 구호 물품이 이제 지원돼도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가둬놓고 거의 약간 나쁘게 말하면 죽이고 있는 상태랑 비슷하니까 되게 비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 네. 다른 나라는 됐고 한국의 아프리카 사람들 공식적인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의 조치 아니면 민간의 조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전달드리면은 그 27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이 또 행사가 여성 글로벌 파트너십 세계 대회야. 그러니까 또 대중들의 표적이 되게 딱 좋죠. 여성 관련 단체 대회였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더 타겟이 많이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정확하게는 그 나이지리아 지역의 학생들 서부에 있는 학생들은 참석을 이제 그 거부 의사를 전달시켰다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 그러니까 에볼라 발병이랑 상관없었던 지역 학생들은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어오게 했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못 들어오게 했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국가에서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민국에서는 그걸 못하게 막거나 그러진 않았었나 봐요. 아직 법무부나 그런 그렇죠. 데서는 확정된 국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무슨 전염병 저기 그 서울시에서 전염병 돈다고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차단시키고 입국을 차단시킨다거나 그러면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어쨌든 근데 우리 민족적인 차원에서 봅시다. 다른 나라야 뭐 어떻게 할 것 같고. 그죠? 편협한.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입국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 공식적인 행사, 세계적인 행사에 입국을 거부하는 것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안 된다. 적어도 발병된 국가가 아닌 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입국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결과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비난하기는 쉽지. 실제로는 공기전염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과잉해서 그렇게 미리 설레발친 거 아니냐. 민간 차원에서 한 거긴 하지만 좀 방문 자제해줘라. 너네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게 공기전염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비판을 하는 건데 만에 하나 그 행사를 통해서 들어왔다면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역사가 쓸 때도 만약에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퍼졌다고 해봐요. 그때 그거를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였다. 좀 더 강화했었어야 됐다. 검역도 강화하고 그런 거는 좀 미리미리 차단했어야 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반대급부로 좀 뭘 생각하냐면 이게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더 그렇게 분노했을 것 같아요. 유럽에서 발병한 병이었고 유럽인들 전체를 차단했다면 그렇게까지 비난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뭐 그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쟤들은 이렇게 그게 좀 병 때문에 차단을 하려고 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무시해? 뭐 아프리카 사람들 전부 다 병 걸린 사람들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반응한 게 아니었을까. 저는 심지어 미국에서 발병했다면 미국 사람들 전부 다 차단은 일시적인 거잖아요. 어차피 영구적인 게 아니잖아. 일시적인 차단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독실의 입장은 차단하는 게 맞다. 근데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들이라서 그들이 사회적 약자의 입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지. 이거는 입국을 차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 일시적으로나마. 그죠? 네. 저도 입국 차단하는 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철저하게 검역 절차를 걸치고 그런 거는 중요한 거고. 근데 이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나 이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는 그 발병 지역이 아닌 지역까지 이렇게 너무 민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공기 전염 여부도 아직 뭐 확증된 거는
아니라고 저는 오히려 공식적으로는 타액이라든가 신체 접촉을 통해서 되는 거라고 돼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발병해서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잠복기가 되게 짧은 질환이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뭐 증상이 곧바로 거의 나타나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몇 년씩 있는 바이러스가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발병국이 아니라면은 뭐 충분히 들어와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막으면 안 된다. 예. 입국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발병국 명단에 올라가면 어떡하죠? 그리고 한 일주일 후에 한국이 발병국 명단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사실 에볼라가 유명해서 그렇지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병들도 되게 많고 말라리아를 비롯해 너무 많고 다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도 있을 수는 있겠네요. 일단은 그럼 일단 정리하면 독실이는 일시적이나마 그게 유명하고 치명적이라고 한다면은 입국을 거부하는 게 타당했었다. 아프리카는 미국이든. 강 선생은 확실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발병국이라고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 싸잡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입국을 금지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죠. 라는 거죠. 국가 간 외교 문제도 있는 거고. 그렇지 사실은 그죠.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사하다 보면 입국을 허용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금지하게끔 한 게 타당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 발병 서아프리카 3개국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것도 지금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실제로 거기 가 있는 우리나라 자국민이 감염됐을 경우 이 사람을 본국으로 이송하거든요. 저 약간 이거 보면서 어떤 건 생각을 했었냐면 실제로 이 사람 감염자니까 자국으로도 못 들어오게 차단할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자국민의 미국인 감염자 2명을 본국으로 이송해요. 굉장히 막 완전 세균에 대해서 감염이 안 되는 장비를 동원해가지고 그 자국으로 이송해서 치료를 해요. 역시 천조국. 근데 이제 전쟁 영화 보면 전쟁했을 때 앞에 이제 나가서 싸우면 사람들이 총에 맞은 자기 자국 병사를 데리고 오잖아요. 예. 그 사람을 버려둘 것 같은데 자기의 목숨이 위험한 상태에서 적국에 총알을 뚫고 가가지고 시체나 아니면 그 사람 총상 입은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적 있었는데 남자분들은 왜냐하면 군대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죽었을 때도 생명이 보장된다 이런 안전성을 이제 뭐라고 할까 확보받기 위해서 그렇지. 시체나 부상병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 목숨 위험해서. 그럼 미국만 그래요? 미국.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안 그래요? 한국은 탄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미드를 보고 물어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해가지고 저 군대가 저렇게 운영되는 거구나라고 싶었는데 실제로도 자국민일 경우에는 전염자일지라도 본국으로 이송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좀 국민이기 때문에 이런 보호하는 것들이 있나 싶었어요. 돈이 많아서 그러죠. 근데 실제로 네네. 미국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은 좀 그런 전통이 있죠. 몰랐는데 미국은 군인들에 대한 절차 존경심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이번에 최근에도 항공사에서 문제가 됐잖아요. 현역 군인인데 자기 이제 정복이 구겨질 것 같아가지고 옷장이 좀 맡겨달라라고 했는데 항공사에서 그걸 거부했어. 퍼스트 클래스만 된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승객들이 화가 나가지고 1등석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알게 돼가지고 내 자리랑 바꾸자고. 군인에 대한 존경이 굉장히 크대. 그게 미국 하지 맙시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김도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저도 만약에 여기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은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외교 문제를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외교 문제로 번지는 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국가 간에 어떤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돼 갖고 분명히 방사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산물들도 후쿠시마 근처만 제외하면 다 수입하고 있고 지금 또 저 깜짝 놀란 걸 본 게 철근을 수입하고 콘크리트를 수입해요. 그쪽에는 콘크리트가 철근을 수입해요. 문제됐어요. 철근 수입하면 문제되네. 그 철근을 갖고 아파트를 지어 지금. 후쿠시마산 철근을 가지고. 왜냐면 싸니까. 그래요? 그 철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40분의 1인가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대요. 후쿠시마산 철근을. 우리 이웃 나라니까 도와주자. 대단하네 우리나라는. 상호 부조의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 굉장히 분노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정말 위험하구나. 근데 과거 지은 아파트도 위험한데 어디가 도대체 안전한 걸까요? 미국으로 가자.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까 독실이 생각이랑 비슷한 논점인데 결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독실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아프리카라서 사람들이 더 막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래서 논쟁이 된 거지. 유럽이었으면 아니었을 거다. 그런데 난 반대로 우리가 아프리카였기 때문에 입국을 금지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걔네한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걔네 못 사는 나라고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어마어마하게 넓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입국 거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차별이 실제로 있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유럽에서 발생했으면은 우리는 실제로는 나라만. 입국 금지를 안 시켰을 거야. 나라는 했을 것 같아요. 나라 정도는. 그래요? 뭐 프랑스에서 굉장히 발병했다면 프랑스 애들은 막았겠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프랑스의 특정 지역에서의 입국만을 막았을걸?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이나 경제적 이권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사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 여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은 아프리카에 대한 거나 만약에 실제로 소외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입국에 대한 거부나 그런 거에 있어서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를 나라 취급하잖아요. 대륙인데. 그렇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 원래 실제 지도에서도 너무 축소돼 있다며. 원래 3D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이 면적이 굉장히 넓대요. 그런데 이제 이걸 2D로 이제 만들면서 그 어느 부분에서는 이게 제거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부분 제거해서 아프리카가 굉장히 작은 대륙처럼 보이게 만들었다고. 이거 괴담 같아. 괴담입니까? 지도를 그렇게 만들 수는 없고요. 적도 부분에 있는 게 좀 작아 보이고. 그래? 아무래도 우리 그 지도의 방법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제 위쪽 극지방으로 갈수록 실제로는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펴서 하기 때문에 캐나다가 무지하게 커 보이고 그린란드가 무지하게 커 보이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적도 지역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나오는 거고. 괴담이었네. 괴담 전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괴담 특집인데 시사 특집의 연장이 됐어. 그러게요. 일단 괴담 특집 1부랑 2부는 이 정도에서 좀 정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매독에 대한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국가적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다뤄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전 괴담으로만 한 건데. 그랬어요?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좀 괴담을 좀 연결시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왔던 얘기 중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얘기 그걸 좀 연결시켜가지고 조선적 얘기를 우리 깡 선생이 준비해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외계인의 차별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외계인의 선물에 대한 얘기를 좀 다음 시간에 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고생 많이 하셨는데 끝나기 전에 10초씩 얘기하고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초씩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저는 괴담 특집 들으면서 이거 재밌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괴담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알고 있던 대부분의 정보는 괴담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좀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점점 게을러지잖아요. 예. 먹고 살기도 바쁘고 신경 쓸 일도 많아서 주변에서 돌아다니는 뭐 인터넷상에 이런 괴담적인 그러니까 뭐 이렇게하더라죠. 이렇게하더라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사실 이게. 그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막 공부도 해야 되고 신문 기사도 한 개 보다가 또 다른 기사 보면 또 관점이 완전히 다른 그런 사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귀찮아지는데. 저도 이 얘기들 들으면서 에볼라 바이러스 사실 이렇게 귀찮아서 요새 올해 워낙 바쁜 일들이 많아서 제대로 안 봤는데 이거 좀 이런 거 사건들에 대해서 좀 외독은 자세히 보신다는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외독 좋아하지? 최 사장 이상하다. 최 사장 오늘따라 되게 외독 되게 좋아해. 외독 되게 좋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최 사장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잘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윤리적으로 사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윤리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저도 진짜로 미국산 소고기 먹지 않겠다. 정부의 태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미국산 소고기 그냥 가끔 먹는 거 아마 먹겠죠. 그러니까 식당 가서 미국산이라고 써있다고 해서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는. 굳이 사 먹을 땐 소주산을 먹긴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윤리적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되게 어렵다는 생각도 들고, 내 안에 있는 그 자기 모습도 발견하게 되고, 이런 고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항상 뭐 되게 간단해가지고 뭐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모든 판단 기준 윤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영화에서 봐도 눈먼 자들의 도시나 이런 책들에서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을 감금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격리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죽어가게끔 만드는데
굉장히 이거 비윤리적이고 막 되게 붕괴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이가 이렇게 들면서 자꾸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이 사람 에볼라 예를 들어 감염자들 입국하는 거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때 뭐 당연히 허용해야 된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생각해 보게 됐고 이번 기회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과일박쥐 수입하신 200명 분들 연락 주세요. 분양해 주십시오. 네. 보건소로. 네. 일단 오늘을 괴담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오프 모임에 관해서 많이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저희가 그거 카페에 공지할 테니까 한번 들어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도움을 좀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광고 오늘 안 했잖아. 다음 주에 하지 뭐. 아니 그냥 저는 이번에 제가 되게 의기소침했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되게 위로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너무 감사해갖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독실이는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았었고 의기소침해서 딴 걸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 사람들이 과학 어렵다고 했더니 근데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뭐 과학이 어렵다는 분들 계시고 좋다는 분도 계시고 철학은 어렵다고 하시더니 또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 철학이나 해라 이런 분도 있을 정도로 그냥 저희들 그런 거 일일이 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에 신경 써드리는 게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외계인 중심으로 하죠. 그렇게 하는 걸 하겠습니다. 외계인 싫다는 사람은 없었어. 야, 그거 재밌다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니까 너 신기하네. 진리의 승리. 사실 지난번 방송 때 저희 세 사람은 최 사장 얘기 안 듣고 있었잖아요. 또 저 얘기하나 이러면서. 근데 다른 분들은 재밌었다는 주변의 반응이 꽤 있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가 가끔씩 올려주시잖아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희가 그거 사실 다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방송 만들 수 있도록 외계인 중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 창문을 여니 바람소리가 드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주질 않아 잠들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 꾸물거리는 저기 벌레를 잡아줘 작은 휴지는 꼭꼭 구겨 창문 밖에 던져버려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독단능 김도인입니다. 손미세모 칫솔님이 미술관 전시회 관람 모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10월 25일 토요일 3시부터 5시 반까지 청담동에 있는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숲 미세모 칫솔님이 직접 미술 설명도 해주시고 관련 다큐도 함께 보고 끝나고는 칵테일도 마신다고 하네요. 지대넘야 카페에서 참석 인원을 확인하고 계시니 관심 있는 분들은 나들이 겸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대넘야 패널들도 시간이 되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고 끝.